그냥 대략적으로 그쪽 건물주 월세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보험 이고은입니다. 오늘은 각 분야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전문가가 본인의 개인적인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인구 경제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무르르시 하는 거 보니까 연습 많이 하셨죠? 네, 방금 아까 리허설 한번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유튜브 하다 보면 느낀 게 이렇게 인터뷰할 때 누구 소개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첫 멘트를 뭐 할까 고민 많이 하는데 신사임당님 다음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칭찬입니다. 제가 어제 신사임당님 하고 와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인구 대표님은 사실 워낙 유명하신 유튜버이시기 때문에 사실 굳이 소개가 필요할까 싶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열심히 리서치를 했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대표님은 자신의 시간 자산을 영끌하신 분이다. 굉장히 시간 자산을 알차게 활용하셔서 학생 때부터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투자 경험을 해오셨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관련 책도 한 1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세보니까. 네, 그래서 책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또 성공한 강사 그리고 유튜버, 사업가 그 되게 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멀티 유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무서운 게 하나라도 제일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멀티 유저로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또 좋은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인구 대표님의 그 채널에 출연했을 때 촬영 직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때 얘기를 해보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다 못 담은 성공 스토리가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용기를 내서 초청을 드렸고 그리고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통 제 카메라 꺼지면 더 재미있게 하는 남자 전인구입니다. 네, 오늘 최대한 그 모습을 이제 이끌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네.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거의 농장주 분들한테 항상 이제 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좋아하는 로버트 기요사키 현금 흐름 사분면이에요. 본인의 현금 흐름이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월급 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표님께서는 현재 어느 영역에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영역으로 활약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다 누구나 회사원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자영업자는 회사원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뭐 사업을 하든 넓혀 나갔는데 저도 이제 어쨌든 회사원의 현금 흐름으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없어지고 자영업자로서 사업가로서 투자자로서 된 것 같아요. 자영업자로서는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게 자영업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안 찍으면 돈 못 벌어요. 쉬면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시스템이고 강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자영업자로 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먹거리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영상 기획회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더 확장되다 보니까는 광고 기획까지 좀 맡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투자회사. 투자회사. 예, 이제 투자가인데 이게 좀 회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투자회사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다음 주에는 영화 투자를 들어가요. 저희가 좀 지분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영화 제발 대박 나길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투자가로서는 이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다만 이제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남들이 아직 안 해본 거를 먼저 해보고 거기서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먼저 해보자라는 주의로 대체 투자 중에서는 요새 미술 투자를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해본 다음에 잘 되면 제가 유튜브로 찍겠습니다. 안 올리면 제 미술하다 망했다. 네, 그렇게 봐주세요. 네. 굉장히 제 생각보다 더 다양한 자산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러면은 대표님의 그 자산 거위 농장에 굉장히 다양한 품종의 거위들이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농장을 근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자 철학이 있다면 뭘까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자 중인데요. 현금 흐름이 뿜어져 나오는 투자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 생각을 해요. 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계속 배당으로 현금이 막 엄청 들어오잖아요. 네. 그 돈으로 돈이 쌓이면서 계속 매수를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도를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현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현금 흐름이랑 매매 차익을 계속 늘리자라 주의라서 계속 지금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그 시기가 21살부터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부터 그쵸. 그런 고민을. 네, 그 매매 차익도 그때부터 같이 돌아다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문제는 돈이 딸리죠. 매매 차익 투자할 돈도 부족한데 현금으로 늘릴 돈도 없고 그래서 몸을 많이 갈아서 낮에는 대학생,
밤에는 이제 자영업자 수준이었죠. 프리랜서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학원까지 하고 하면서 계속 이제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 쌓고 투자하고 하다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던 계기는 거위 농장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소를 키워서요. 네. 별걸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젖소와 한우의 차이입니다. 한우는 송아지를 사서 사료값을 투하한 다음에 이제 성인소가 됐을 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한우 가격은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우리로 치면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쌀 때는 내가 수익이 나는데 쌀 때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젖소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는 없어요. 대신에 새벽에 일어나고 이제 좀 밤에 좀 몸이 좀 고되긴 한 대신에 꾸준히 우유를 팔 수 있어서 현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 생각이 이랬던 거죠. 왜 근데 농장 중에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키우는 데는 별로 없을까? 제 눈을 못 봤거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젖소를 키워서 계속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올 때마다 한우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한우를 사들이고, 그러면 또 한우는 팔고, 이러면은 한우로도 돈을 벌고 젖소로도 돈을 벌고, 안 그러면 내가 돈이 딸려서 나중에 되게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게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왜 안 할까 이랬었다가 제 투자 철학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소 때문에. 그래서부터 소를 키운 그 경험 덕분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자산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이제 체득하게 되신 거네요. 그쵸. 보통 소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농사도 져요. 옥수수 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하면서 포트폴리오가 점점 다양해집니다. 다양하게. 네, 농사처럼. 그래서 저도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다양하게 다 해보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특히 우리나라 투자자분이 보통 한 자산에만 굉장히 좀 몰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뭐 투자나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고은 대표님도 주식도 하시지만 부동산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두 개 다 컨트롤 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다양한 자산군을 뭐 대표님처럼 이렇게 하면 한 자산군이 좀 취약해질 때 다른 자산군이 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올레더 투자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올해도 투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농사 올레더. 그러면은 네. 21살부터 그런 건설적인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잘 해오셨는데 네. 그 중에서 많은 이제 성공 스토리가 있겠지만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가장 좀 아쉽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잘했다 싶은 부분은 이거는 좀 타이밍이 좋았다라 생각을 해요. 주식이 좋았던 시기가 좀 있었고 부동산이 좋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주식이 좋은 타이밍에 주식의 비중이 컸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주식 너무 힘들어 안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주식을 손 다 넣고 부동산에서 쫙 다 했는데 그때부터가 부동산 대상승 시기였어요. 그 타이밍이 신이네요. 어떻게 타이밍 맞추신 거예요? 천운이었다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의 재주는 아니라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제가 부동산 공부는 주식 투자를 하던 시기부터 계속 했었어요. 원래 꿈이 원룸 건물주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건설주가 눈에 들어왔고 건설주에 투자를 했던 거고, 여기서 수익이 난 다음에 보니까 건설주는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은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기존에 공부했던 것들이 나름 배경 지식이 돼서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마침 또 거기에 또 운이 좋은 자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온 다음에는 이제는 부동산에서 투자했던 돈들은 안 팔고 계속 그냥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회전시키고 있어요. 그러고 계속 그동안 벌어들였던 돈은 다시 주식에다 다시 해가지고 지금은 밸런스를 계속 잡아가는 과정이긴 합니다. 대표님께서 뭐 운이다 타이밍이다 되게 좀 겸손하게 표현하셨지만 사실 그 운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 대표님이 계속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좀 안 좋을 시기에도 계속 공부하고 그런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후회되는 부분. 후회되는 부분은 너무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진짜 많이 놓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로 치면 한 3할 타자 되는 것 같아요. 다 잡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7번을 놓치니까 이제 그 한 번 한 번 투자가 굉장히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쳤냐면 처음에는 정말 이거 돈이 되는 투자 같아서 어머니한테 이거 한다 했더니 막 화를 내셔요. 크게. 하라는 공부나 하지 뭐 하냐면서 막 이래가지고 깨갱하고서는 이제 안 했는데 3년 뒤에 갔더니 그게 이제 3배 이상 올라 있더라고요. 그때 계획이 뭐였냐면 내가 그 지역의 빌라를 200채를 매입하겠다. 200채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신데. 그래서 무자본으로도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너무 헐값이라서.
올라서 네네. 그랬는데 그게 이제 3년 뒤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그 자리가 센텀시티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엄마 말 안 듣는다. 우와, 센텀시티. 네, 그래서 느꼈던 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꼈는데 내가 물어보는 사람은 거기를 본 적도 없고 정보를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에 조언을 듣고 내가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 실수한 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차라리 내가 가자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다 사드렸어요. 잘 됐어요. 엄마 말을 듣지 말자. 그 두 번째는 기회를 많이 놓치다 보니까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놓쳤냐면 돈이 없어서. 아, 이거 7천만 원만 있으면 진짜 돈이 될 것 같은데 7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이러고 났는데 진짜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안대교 앞에 보이는 삼익비치 아파트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오, 삼익비치. 제가 이제 그때 학원 강사할 때 원장님이 계속 사라 해가지고 7천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러 갔더니 전세 끼고 사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뭐 대출이 안 나온다 해서 네. 아 그런가 보다라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맞춰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너무 예. 아깝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이 모아야 된다. 모아야 다음 기회가 떴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놓치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투자 기회가 한 번 한 번 올 때마다 너무 소중해서 좀 관심 깊게 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걸 잘 활용하자면 일단 공부랑 이런 거 관심 있게 좀 이렇게 보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돈을 모아놓자. 그리고 엄마 말 듣지 말자. 엄마 말 듣지 말지. 물론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겠지만 네.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길 때까지 알아봐야 된다. 또 주식 유튜버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불안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확실하다 생각하면 옆 사람이 뜯어 말려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공부를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을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네. 책임도 내가 다 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그 자산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까 말까 이 자산을 나의 농장에 넣을까 말까 할 때 그 선택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선택의 기준이 이게 되게 예전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주식을 택하던가 부동산을 택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은 계속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또 재미있는 투자가 저작권 투자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 아까 같이 영화를 투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이 저작권을 사들여서 여기서 계속 다달이 이제 인쇄처럼 들어오는 형식인데 여기가 또 돈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요. 이게 좀 이거는 초보자한테 추천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작권 같은 경우도 사고 나면 매년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 일종의 약간 렌트카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처음에 종잣돈도 좀 크게 커요. 들어가요? 한 수천 단위가 들어가요. 항상 들어갈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주식 비중을 항상 키우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비대칭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팔아서 주식으로 좀 넘기려고 했더니 요새는 또 이제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규제가. 아,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나오는 현금들로 또 사업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포트가 약간 부동산이 과반수 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무래도 그 워낙 단가가 세니까요. 네, 저는 줄이려고 해도 줄어지지가 않아서 그러던 다음에 지금 계속 다각화하고 있어요. 저작권 자산 비중이 커져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도 현금 흐름이 나오나요? 많이 나오죠. 이게 워낙 저작권 쪽은 들쭉날쭉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렇습니다라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강남에 절대 저쪽 아니에요. 강남역 아니에요. 저기 강남구도 굉장히 커요. 저 끄트머리 어딘가쯤으로 했을 때 그쪽 건물주 월세만큼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경제적 자유가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노력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지금은 이제 그걸 더 확장해서 더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A에서 돈 벌면은 이 돈을 다시 또 B에 또 써요. 그렇죠. B에서 벌면 또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판은 커지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중요합니다. 오늘 대표님이 굉장히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초보 거의 농장주분들 이제 자신의 농장을 이제 막 꾸려 나가시려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게 거의 농장주 분들이라 보면은 보통은 안정적인 재테크를 누리시려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그렇지 않아요? 같아요. 그냥 대박? 그래요? 오히려 네. 요새는 조금 뭐랄까 인내심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그래서 많아요. 자산을 키우고 늘려가세요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아까 오늘 강연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나 2달짜리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을
아, 왜 손실한지 모르겠다 해서 내가 그 앞에서 참 뭐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두 달이 어떻게 장기 투자입니까? 이러려고 하다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채널을 보고 이제 좋은 실천을 하고 나면 결국은 돈은 쌓일 거고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경제적 자유를 다 누릴 거라 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최종 목표로 두고 나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만 되면은 모든 게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경제적 자유라는 거지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이 찾아온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누렸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의 진짜 최종 목표를 미리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랑 전혀 별개니까 나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경제적 자유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시간 영끌, 몸 영끌 다 해보니까 이러면서 와가지고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조금만 천천히 가더라도 주변 사람 다 챙겨가면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그래서 반성의 의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유튜브 볼 때마다 진짜 항상 그러니까 진솔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도 참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영광스럽게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 이제 했을 때 가끔 댓글에 전인구 대표님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봐가지고 저는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방향성, 이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시고 그런 이제 방향성만 맞으면 사실 시간은 우리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와 되게 비슷하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작은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노하우는 이제 다들 다르실 텐데 오늘 전인구 대표님께서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인농장님. 거의 농장주이시잖아요. 저는 소복장. 소복장 대 거인농장. 소가 더 비쌀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